자, 지구촌 뉴스 시간입니다. 이주아 리포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첫 번째 해외 소식 전해주시죠. 네, 지난 주말 로마에서 이틀간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가 열렸는데요. 오늘은 정상회의에서 다뤄진 내용들, 또 합의된 결과와 그 평가 등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먼저 빠질 수 없는 보건 부문이죠. 코로나 백신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요.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내년 중반까지 70%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세계보건기구 WHO의 권고에 부합하도록 올해 말까지 전 세계 모든 나라 인구의 40% 이상의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하고 내년 중반까지는 이를 70%까지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요. mRNA 계열 백신 생산업으로 새롭게 지정된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의 백신 제조 기술을 이전하고 공동 생산 등을 지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렇군요. 백신 외에 이번 정상회의의 핵심 의제가 또 기후변화 대응 방안에 대한 또 논의였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는 뭐 어떻게 좀 긍정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을까요? 네, 특히 관심을 모았던 기후변화 대응에 관련해서는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억제하는 데 노력한다고 합의했습니다. 6년 전 파리 협약 당시 2도 이내 억제하기로 합의한 것보다는 한 걸음 더 나아간 결과인데요. 이탈리아 총리이자 G20 로마 회의 의장인 마리오 드라기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성공적인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G20 국가들이 일련의 즉각적인 조치와 중기적인 약속으로 1.5도 목표를 달성하기로 약속했다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후변화 대응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성공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아쉽게도 세부 이행 방안에서는 진전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기온 상승 억제를 위해 노력한다는 선언적인 의미의 합의에 그쳤다는 평가인데요. 우선 가장 의지가 높았던 탄소 중립 시점에 대해서 당초 2050년을 목표로 해왔습니다. 하지만 21세기 중반쯤이라는 문구로 대체되면서 애매한 합의가 이루어졌는데요. 의장국인 이탈리아를 비롯해 선진국들은 구체적인 목표 시점을 넣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최대 탄소 배출국인 중국과 인도, 러시아 등이 강하게 반대를 했고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은 탄소 중립 달성 시점을 2060년으로 제시했고요. 인도는 아예 목표 시점을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약속이라는 관점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기본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면서 비난했습니다. 예. 뭐 탄소 중립 외에 또 뭐 탈석탄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죠? 네, 탈석탄, 그러니까 석탄 연료의 퇴출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석탄은 온실가스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올해 말까지 각국이 해외에서 추진 중인 신규 석탄 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 지원을 중단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석탄 발전의 단계적 폐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끌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빨리 이행한다는 문구만 적시됐습니다. 선진국들은 2030년대 말까지 이를 달성하자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면서 개발도상국들을 설득했는데요. 끝내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건 역시 중기적 목표를 갖고 이를 추진한다는 다소 모호한 문구가 선언문에 담기는 데 그쳤습니다. 기후변화와 관련한 이번 합의사항을 두고 새로운 진전을 거의 이루지 못했다는 혹평과 또 이에 출발선에 섰다는 희망 섞인 평가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어서 그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도 열리지 않았습니까? 네, 이틀 전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막한 제26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는 12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90개가 넘는 기후변화 관련 의제가 다뤄집니다. 그런데 G20 정상회의에서 핵심 의제인 기후변화 대응 방안 논의에서 구체적인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이번 총회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G20 정상회의를 마친 후에 이번 합의가 바다의 물 한 방울 수준이라고 혹평을 하면서 즉각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UN 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기후위기 해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네. 자, 그런데 이번에 그 G20 정상회의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 관련한 그 약식 회견을 자청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미국과 유럽연합 EU가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 분야에서 중국을 견제할 국제적 합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번 회의에서 약식 회견을 자청한 미국과 EU는 공동 성명을 통해 양측의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분쟁 해소를 알렸고요. 처음으로 탄소 집약도와 글로벌 공급 과잉에 대응할 합의를 위해 협상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표면적으로는 관세 갈등을 해소한다는 것인데요. 장기적으로는 철강, 알루미늄을 생산하는 환경 기준을 강화해서 상대적으로 환경 기준이 느슨한 중국산 제품을 배제하겠다는 글로벌 공동전선에 합의한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인의 일자리와 산업을 보호하면서 기후변화의 실존적 위협에 대응할 중대한 돌파구를 마련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는데요. 네. 뒤이어 중국 같은 나라의 철강이 우리 시장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겠다. 우리 시장에 철강을 덤핑해 우리 노동자와 산업, 환경에 크게 피해를 준 나라들에 맞설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의 관세 분쟁이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 때부터 이어져 왔었죠.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8년 미국이 수입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EU와 중국, 일본에 적용해서 무역 갈등을 고조시킨 바 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25% 관세 부과를 면제받는 대신에 철강 수출을 직전 3년 평균 물량의 70%로 제한하는 할당량을 받아들였고요. 네. 이 때문에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평균 383만 톤이던 한국산 철강의 대미 수출 물량이 200만 톤대로 대폭 축소됐습니다. 미국과 EU는 이번 합의를 계기로 강화된 기준을 만들어서 다른 나라에도 동참을 유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향후 우리나라 관련 업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겠네요. 우리나라 철강사들의 수출 경쟁력이 좀 약화될 수 있겠다는 그런 우려가 되고. 네. 자, 다음 소식을 좀 전해주시죠. 네, 다음 소식은 일본입니다. 31일 밤 일본 도쿄 지하철에서 2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뿐 아니라 기름으로 추정되는 액체를 뿌리며 차량 내부에 불까지 질렀는데요. 교도통신은 이 남성이 염산을 뿌렸고 부상자가 15명에 이른다고 보도했습니다. 부상자 중 흉기에 찔린 60대 남성 1명은 중태로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4살의 남성 용의자는 영화 배트맨 속 악당 조커처럼 녹색 셔츠에 파란색 상하이 정장, 보라색 코트를 입고 있었다고 알려졌는데요. 현장 목격자들은 용의자가 헬로윈 분장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별다른 경계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흉기 난동에 이은 방화로 지하철 내부 일부가 타고 30분 만에 불이 꺼졌고요. 용의자 남성은 현장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참 별의별 이거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참 한데요. 네. 일본에도 또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구촌 뉴스 이주아 리포터와 함께 했습니다.